이 로봇을 과거의 로봇과는 좀 다르게 생각해라. 이제는 AI 성능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야 투자가 일어나요. 그래야 기업 가치도 밸류업이 되죠. 그렇죠. 왜 하필이면 또 대한민국의 로봇 기업들이 많이 주가가 오르냐? 안녕하십니까, 머니톡 가족 여러분, 신한투자증권의 황희연 PB팀장입니다. 오늘은 저도 한번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이 나오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봉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예전에 포노사피엔스라는 네. 네,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저도 집에서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전에 돼가지고 네. 내용은 아는데 확실히 그때 쓰셨던 내용대로 지금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A와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또 제가 재미있는 질문들 또 재미있는 내용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엔비디아가 이제 로봇 신경망, 오늘도 때마침 사실 로봇 주식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로봇 신경망, 뉴 브레인이라고 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로봇에게 새로운 두뇌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네. 로봇한테는 원래 사실 우리가 AI로 움직인다 생각하는데 네. 로봇에게 새로운 두뇌를 제공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로봇이 사실은 옛날에는 네. 사람이 움직이는 걸 다 코딩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뭐 일본의 네. 로봇들 다 뛰어다닌다 그러지만 사람들의 코딩을 필요로 했는데 명령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LLM이 등장하고 나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로봇이 사람이 행동을 하면 따라하는 쪽으로 진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코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이 안 하고 LLM이 하는 거죠. LLM이 코딩을 잘하니까. 이제 그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거의 기반 환경을 열심히 만든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올해 CES에 나올 때요. 우리가 여러분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려면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솔루션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제시를 했죠. 그게 이제 디자인 환경을 이제 만들어주는 게 옴니버스라는 게 있고요. 그 위에서 이제 내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얘가 LLM을 쓰면 코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일단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줘야지. 그럼 먼저 수트를 입어요. 그럼 각 관절의 움직임이 이제 다 기록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계란을 짚는 행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 데이터가 다 기록이 되겠죠. 그걸 얘한테 넣어주고 걔가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학습을 해야죠. 인간은 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미묘하게 계란은 이렇게 잡아야 안 깨져. 이렇게 잡아야 안전해.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했죠. 그게 코스모스라는 뉴 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따라할 때 기본적으로 얘가 알고 있는 학습을 통해서 얻어낸 인간의 행동을 따라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해 하는 것. 그것을 준비한 게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한 번만 행동을 해줬죠. 그럼 그것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자기가 다 만들어요. 그럼 제너레이션이 다 되겠죠. 그때 이제 자기네들이 셋업한 GPU를 이용해서 그 여러 가지 행동을 다 생성한 다음 그걸 이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학습하고 나면 이제 계란을 봤어. 그럼 얘를 집어서 들어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최적화된 모델로 딱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지금 얘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엔비디아가 지금 힘쏟고 있는 분야가 앞으로 휴머노이드를 하려면 우리 옴니버스라는 데에서 디자인을 하세요. 그리고 코스모스로 훈련을 시키면 그러면 뭐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심지어 그 비싼 소프트웨어를요 공짜로 줘요. 소프트웨어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개발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걔네 시스템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코스모스가 돌아가려면 엔비디아 GPU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네 생태계에 종속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사실 지금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휴머노이드의 98% 정도가 바로 이 코스모스하고
옴니버스를 기준으로 네.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엔비디아가 갑자기 지구를 지배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도 드네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네. 폭발적으로 또 올라가게 된 겁니다.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AI, 우리 사실 AI를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단순하게 보면 뭐 GPT나 네. 뭐 그런 뭐 소프트웨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엔비디아는 그 다음 뭐 사실 그 다다음도 뭐 생각하고는 있겠죠. 그렇죠. 거기까지도 맞습니다.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이제 사실 우리가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네, 딱 언뜻 떠오르는 거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이런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사실 중국도 많이 발전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휴머노이드 현재 로봇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또 가장 잘하는 회사는 어디라고 가장 보시면 될까요? 잘하는 회사는 네. 테슬라가 옵티머스 2, 네. 올해는 이제 옵티머스 3를 네. 만든다고 하죠. 네. 이미 얘네들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네. 적어도 2028년까지는 주방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쿠킹도 하고 네.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이런 로봇을 상용화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집에 보내기는 벌써 두렵죠. 집마다 그쵸. 환경이 다 다르니까. 네. 그럼 제일 편안한 데가 자기 공장이죠. 네. 테슬라 공장에서 작년 내내 훈련을 시켰고요. 네. 올해는 약 100대 가량을 실제 아레나를 주고 테슬라 공장에 업무에 투입시켰어요. 그래서 훈련 잘하고 있고요. 네. 여기보다 더 잘하면 더 잘했지 못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기업이 피규어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예. 피규어는 제조업에 나는 올인한다. 그래서 BMW 공장에 이 실제 업무를 딱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요. 1년 내내 훈련을 시켰어요. 그것도 인간이 하기에 되게 위험한 업무. 네. 그리고는 올해 아레나를 주고 투입했고요. 그걸 이제 속속 영상으로 지금 일 잘하고 있어요. 최근에 네. 올라온 영상 중에 릴스에 하다가 올라왔는데 네. 20시간 동안 안전하게 무휴식으로 노동을 잘했다. 무휴식으로. 네. 그런 영상 하나 올려서 네. 피규어라는 회사가 네. 되게 각광받고 있고요. 또 하나가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요건 많이 이제 유명하죠. 현대 모터스 그룹이 인수해서 원래부터 휴머노이드 그러면 넘버원이었는데 네. 생성형 AI와의 접점을 찾는 게 조금 쉽지 않다 그랬는데 되게 성공적으로 잘 전환을 했죠. 원래는 네. 이제 유압식이라고 힘센 로봇을 만들다가 네. 전 세계 트렌드가 전기 로봇으로 가니까 바로 전기로 전환해서 잘 이제 개발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성능을 보여주는 시연하는 영상들을 내놓고 있고 목표가 올해 10월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메타플랜트라고 큰 이제 그 자동차 생산 연산 30만 대 공장을 세웠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업무를 시작한다. 네. 테스트 업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세 개의 회사가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각광받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는데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네. 오늘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메인 투자자가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고요. 탑재된 게 브레인이 챗 GPT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보다 전용으로 더 좋은 걸 이제 만들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LG전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투자를 많이 해놓은 기업이기도 네, 합니다. 네, 네. 혹시 교수님 주식 투자도 하시나요? 네, 좀 합니다. 좀 하세요? 네. 로봇 관련 주식도 하세요? 로봇 관련해서 우리나라 네. 이제 주식들을 좀 샀죠. 그러세요? 네, 네. 최근에 이제 뭐 시황을까지 보시는 게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우리나라 주시장을 눌러왔던 게 노란봉투법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이 그래도 좋다 보니까 원래는 노란봉투법을 시행을 하면 이제 기업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는구나라는 우려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로봇의 도입이 훨씬 더 빨라지겠다라고 네.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대표적인 기업도 어제 급등했고 네. 뭐 로보티즈라던가 네. 뭐 다들 아시겠죠? 네. 뭐 관련 로봇 주식들이 굉장히 지금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어제 못 올라갔던 로봇 주식들까지도 오늘 올라가고 네.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말씀하셨던 피규어라던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 지분 80% 네. 가지고 있죠. 네. 그런 기업들이 사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들 이제 로봇을 빨리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노란 봉투법과 로봇을 연관시켜 가지고 노란 봉투법 때문에 로봇이 뭐 더 빨리
대체할 시점이 빨라지겠나? 뭐 이렇게 뭐 연관 짓자면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로봇이 말씀하셔 주셨던 걸 바탕으로 로봇들이 우리나라 또는 산업 현장에 더 빨리 올 수 있는 길은 열린 건가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이전에도 네. 로봇이라는 건 되게 네. 있었죠. 근데 왜 그럼 그렇게 빨리 발전을 못했느냐? 그죠. 자본이 없었어요. 아, 그게 자본 생각해보세요. 문제였나요? 네, 자본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네. AI를 도입하면 되는데 AI 연구한 사람들이 인건비 엄청 비싸죠. 아,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을 작은 로봇 스타트업들이 네. 리크루트 할 수가 없고 그걸 연동하기가 어려웠는데 생성형 AI가 등장했고요. 네. 지금 엔비디아도 제가 아까 뭐 투자한다 그랬지만 네. 엔비디아 시총이 6천조예요. 네. 지분 1% 팔면요. 네. 젠슨왕이 1% 팔면 네. 60조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올해 과학기술 R&D 전체 예산이 34조거든요. 그럼 60조를 내가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떤 회사도 살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긴 어떤 하네요. 기술 개발도 할 수 있네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왜 옛날엔 휴머노이드가 없었냐? 매출이 제로인데 100조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죠? 옛날에는 그렇겠죠. 초기 때는. 그렇잖아요. 네. 지금 로봇이 왜 그러냐면 한 대당 3억이면 못 써요. 그렇죠. 그죠? 네. 지금 뭐 테슬라도 우리 3만 불 예상한다. 아, 그러면 쓰죠. 네. 네, 3만 불이면 금방 써요. 그렇죠. 우리 네. 1억만 돼도 야 1년에 우리 뭐 인건비 다 하면 그렇죠. 1억 되는데 네. 그거 본전 뽑겠다 막 그렇죠. 이러는데 심지어 중국은 목표가가 500만 원이에요. 네. 로봇 한 대당 네. 휴머노이드. 네. 아, 이번에 유니트리에서 800만 네. 원짜리 나왔잖아요. 아, 예. 물론 손이 없는 거긴 네. 하지만 손이 있는 것도 1,600만 원. 더 싸지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100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그 정도 가격까지 내려간 거예요. 네, 또 그렇겠죠. 100조를 태울 가능성이 또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말도 못할 만큼의 묻지마 자본이 네. AI에 돼 있고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건 LLM이고 그 LLM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네.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옴니버스 이런 네. 것들이 투자가 많이 일어나서 네.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누구든지 다 쉽게 그렇죠. 로봇을 제작해서 네. 제조업의 라인에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환경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질 거고 성능도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사실 이미 테슬라는 옵티머스 양산 공장 차렸고요. 네. 피규어도 양산 공장 차렸습니다. 그래서 5,000대에서 12,000대 정도를 생산하겠다 네. 그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네.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벌써 1만 대 계약하는 기업까지 나왔으니까요. 이미 뭐 샤오미 라인에 투입돼서 일하고 있다고 하고 네. 여러 이 소위 말해서 이거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로봇을 과거의 로봇과는 좀 다르게 생각해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새는 피지컬 AI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옛날엔 따로 있었고 네. 로봇도 따로 있었다. 휴머노이드 네. 따로 있었다면 피지컬 AI에서 통합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투자가 일어나요. 그래야 기업 가치도 밸류업이 되죠. 그렇죠. 요새는 뭐든지 AI를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옛날에는 AI의 중요성보다 로봇의 움직임이 더 네. 중요하다 그랬는데 네. 이제는 AI 성능이 훨씬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게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훨씬 싼 가격에 네.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가 없더라도 그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럼 왜 하필이면 또 대한민국의 로봇 기업들이 많이 주가가 오르냐? 네, 저도 궁금했어요. 그죠? 전 세계 로봇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한국 기업들만 좀 유독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조업이 제일 베이스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네.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 판매 1위, 그렇죠. 자동차 판매 세계 2위, 네. 또 뭐 반도체도 그렇죠. 세계 1위, 네. 가전, 뭐 TV, 조선도 그렇고. 조선도 네. 그렇고. 이게 로봇이란 제조업이라는 게 한국만큼 강력한 데가 우리하고 중국 그러네. 되면은 거의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중국도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 네. 거고 우리도 기를 쓰고 해왔고 네. 그래서 세계에서 뭐 로봇 밀도가 제일 많은 지역이 울산이다. 네. 자동차 공장이다, 뭐다. 네네. 이런 그 트렌드가 있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기반이 탄탄한 거죠. 네. 반면 미국은 제조업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로봇 휴머노이드들은 네.
주로 가사 로봇에 집중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쉬운 일 하네요. 더 어려. 로봇 입장에서 보면 더 어려워요. 더 어렵네요. 네. 단순 노동이 아니라. 그렇죠. 단순 노동하면 쉬운데. 그러네. 뭐 TV 틀어줘. 네네네. 가서 계란 후라이 해와 커피 타와 네.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각자 다 세부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겠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미국 쪽은 더 많이 하고 네. 사실은 제조가 쉽기 때문에 제조를 시작하긴 했지만 네. 미국도 꿈은 이제 서비스 로봇에 가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제조에서 할 일이 되게 네. 많으니까 일단 거기서 기술력을 확보한다. 네. 그럼 이미 축적된 노하우들이 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AI는 데이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모아서 네. 그걸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면 한국의 기업들이 유리하겠다. 제조 현장과 네네네. 가까우니까.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로봇 기업들이 좀 할 수 있어요. 반면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노조가 강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죠? 네. 예, 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상대적으로. 사업하고 효율을 하는데 필요하면 다 가야지 그런 네. 반면 우리는 고용을 보장해라. 네. 인원을 물론 줄이면 안 그렇습니다. 된다. 이런 네. 것들이 전부 사회적 제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우리 로봇 기업들이요 아마 미국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큰 매출을 잘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봇도 수출할 때가 그럼요. 우리나라 또 효자 상품이 될 수도 있는 때가 맞습니다. 올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이제 중국 로봇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중국 로봇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예. 거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죠. 네, 그렇죠. 그 중국으로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들 우려하는 거잖아요. 청소 로봇도 해킹해서 뭐 사생활 공개하고 그렇죠. 막 이런 네. 판인데 네. 과연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국산을 이제 회사든 어디 맞네요. 갔든 그 모든 기밀을 가져갈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매우 높다. 안 가져가더라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 그러면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없으니까 네. 휴머노이드를 좀 생산을 하더라도 한국 쪽 부품이나 그렇죠. 한국 쪽 로봇이나 협력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많이 하겠죠. 네네네. 다른 데는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제조업 기반이 약하죠. 네. 이제 일본도 대만도 사실 뭐 네. 우리처럼 강력한 네. 디지털 기반의 제조업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지기 시작했는데 반해 좀 남아있는 기회가 요 영역이 또 아닐까라고 있네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있네요. 이제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로봇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비스 로봇 또는 공장용 로봇도 사실 계속 단순 반복만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할 때 네. 뭔가 정말 위험한 일들이 있잖아요. 막 맞습니다. 뜨거운 온도에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물속이라던가 네. 뭐 하늘에서 일한다거나 뭐 네. 그런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한 대처도 당연히 앞으로 더 확장되겠네요. 이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인간의 영역 제가 알기로는 AI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걸로 저는 배웠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누군가는 이제 일반 단순 노동은 이제 우리 뺏길 거다 로봇들한테. 그래서 아마 노조들도 반대하는 거고 그런 네, 거 있을 네, 거예요. 네. 이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미? 예를 들어 금융회사 다니시잖아요. 네. 금융회사에서는 항상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여파가 그렇죠. 이런 보고서 써오라 그러면 그렇죠.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AI의 금융 분야 전문 뭐 AI, 네. 뭐 오픈 AI, 딥 리서치 네. 같은 굉장히 잘 써주거든요. 그렇죠. 엄청 잘 그러면 쓰죠. 네. 나는 보고서 쓰라 그러면 걔를 이용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네. 위에 있는 임원이 딱 보더니 제가 없어도 얘가 할 수 있네 이걸 그렇죠. 알아버리면 그렇죠. 이미 그 JP 모건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얘를 이용해서 나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로봇에도 마찬가지라고 음. 생각해요. 나를 도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위험한 일은 나를 네. 배제시켜 주는데 인간의 진화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네. 위험한 거의 모든 업무를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대체할 가능성이 그것도 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센터의 이제 센터장님은 네. 로봇 투자할 때 네. 근데 내 옆에 아까 가격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제 경차 정도 되는 가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산은. 네. 그럼 뭐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도 언젠가는 그 정도 가격까지 떨어질 텐데 이제 자기 정말 바쁘신 분들 옆에 비서로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24시간이라는. 그럼요. 그때까지 자기는 로봇 투자 또는 뭐 테슬라 투자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네, 하시거든요. 네, 네. 언제까지 휴머노이드 생활 우리 속에 이제 파고들 건데
언제쯤 예상하죠? 그러니까 산업 현장이나 지금 사실 식당 가면 사실 음식물 뭐 이렇게 배송하는 건 정도는 나오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뭔가 이제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로봇이 옆에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네네. 그런 생활이 우리가 꿈꾸던 생활이 언제쯤 올까요? 분야별로 좀 네. 다르지만 인간이 이걸 편안하게 인식하는 분야부터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내가 밤길을 갔는데 네. 여성분이요. 밤길을 갔는데 무서운데 지나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안심하는 게 아니라 흠칫 더 놀라는데 그렇죠. 휴머노이드 순찰 로봇을 만나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분야가 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게 크구나 하면 앞으로 순찰 로봇들은 뭐 이미 그러겠죠. 뭐 순찰용 개 로봇들은 네, 산업 있다고 현장에서 하더라고요. 일하고 하잖아요. 네. 그럼 아파트 경비는 누가 할까요? 네. 개들이 하면 그렇죠. 더 사람들이 야 얘 이렇게 네. 있네. 아파트 돌아다니는 CCTV 로봇은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네. 먼저 자리를 좀 잡아갈 것 같고요. 또 예를 들면 네. 배달하는 로봇. 아, 또 자율주행차와 배달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계단을 올라가고 엘베를 탈 수 있고 이렇게 눌러서 내가 그거를 집에 딱 걸어주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면 될 텐데 그 정도는 지금 아직 가격의 문제이긴 하지만 충분히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이건 그렇죠. 더 예민한데 자율주행으로 가면요. 그렇죠. 그죠? 자율주행차에 딱 타고 가서 나는 뒤에 있다가 내려서 배달만 딱 하고 온다. 그러면 이제 음식 배달 같은 경우가 해결이 되겠죠. 또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회사에 네. 비서로 채용을 해요. 네. 그럼 나오면 사장님 출근하셨습니까?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으시죠? 그리고 네. 탕비실 가서 탁 타와. 네. 손님 오면 차도 내오고요. 복사 정도 하고요. 밑에 내려서 택배도 받아오고 웬만한 잡무하고 아까 이게 이제 리서치 관련해서 네. 들으시니까 야 오늘 주식은 어떻게 돼? 뭐 이런 네. 거 다 물어볼 수 있고 네. 그런 정도 기능을 하는데요. 가격은 한 2천만 원 하고요. 네. 사실 비서 연봉보다 낮은 그리고 그렇죠. 월급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 만약에 사면 뭐 구독료 10만 원 내세요. 네. 뭐 한 달에 10만 네. 원. 뭐 이 정도인데 뭐 그 정도를 해준다 그러면 좋지 네. 않을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목표가요. 네. 미국에 사는 독거노인들을 옆에서 해줄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줄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진짜 그래, 더욱 좋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쿠킹, 청소, 빨래. 근데 이게 다 가전제품하고 연동돼 있으니까 그 정도는 그러네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 특히 TV 보고 있을 때 말동무 해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디테일하게까지. 프로야구를 보는데 네. 이제 뭐 잘 친 선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타율이랑 뭐랑 다 얘기 좀 해줘봐. 그럼 네. 막 알려주고. 그렇죠. 쟤는 어디서 활약했던 애야. 그러면 막 히스토리도 얘기해주고. 그러네요. 다 검색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게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면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보다도 훨씬 큰 10배 이상 아니면 어떻게 보면 100배가 큰 시장이 이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실적은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뭐 예상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의 속도로 본다 그러면요. 네. 진짜 2028년이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정도 비서 역할을 하는 애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이미 지금 중국에서 그 유니트리의 지원이라는 로봇이요. 네. 컨벤션 같은 거 가죠. 네. 그럼 우리 부스로 오세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뭐 명함 주고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2천만 원이니까. 그럼 걔가 조금 더 배우면. 근데 지금 LLM이 성능이 좋아질수록 얘가 그 학습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칩의 성능이 좋아지면 얘가 그게 더 좋아지는 거고. 네. 그럼 앞으로 지금의 속도 보면 와 2년 내에 특히 뭐 그록4 같은 거 보세요.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탑재된 AI, 그걸로 훈련하는 AI 이런 게 되면 야 진짜 2028년은 몰라도 2030년이면 진짜 쓸만하다 하는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진짜 얼마 그렇게 안 예상해 볼 남았네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